자, 요즘 멧돼지를 비롯해서 야생동물들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도 정작 보상을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겨울철이라 그런가요? 멧돼지가 더 도심으로 자주 출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내내 많이 출몰하거든요. 네. 빈도수가 2012년에는 이 서울시 소방방재재난센터를 기준으로 56건의 출동이 있었어요. 근데 4년 후인 바로 지난해 2016년에는 이게 623건으로 무려 11.1배가 늘어납니다. 네. 11.1%가 아니고 11배 이상이 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멧돼지의 이 도심 출몰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제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이게 한 300여 건 정도 되는데 전년도 동기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것도 한 10여 %가 늘어난 수치예요. 네. 올해 연말까지 보면 많이 늘 텐데 숫자를 보시면 겨울철 11, 12, 1월에 많이 출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네요. 네. 그러니까 개체수가 지나치게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겨울산에 먹이가 부족하다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네. 최근에 청주에서 그 멧돼지의 출몰이 역시 빈번하다고 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지난 10일 충북 청주의 한 상점 안에서 무언가가 돌아다니죠.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130kg짜리 수컷 멧돼지였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요? 네,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인근 도로에서 그 차량에 치인 멧돼지가 난입을 하자 상점 주인은 몸을 피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자, 결국에 가게 안에 갇힌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에 의해 20여 분 만에 사살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집기와 물건 등이 부서지고 했습니다. 저 정도 크기 130kg이면은 네. 뭐 상당하잖아요.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정말 겁날 것 같은데요. 무서울 것 같아요. 특히 네. 청주에서 최근 보도가 많습니다. 11월 2일에도 밤에 이제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서 그건 저거보다 약간 작았어요. 100kg 내외였는데 택시와 충돌을 해서 거기서 직사를 했습니다. 또 11월 29일에는 이제 술집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네. 새벽 1시 즈음 되는 시간이었는데 술집을 한 15분 동안 휘젓고 다니다가 나가버린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피해들이 생겨나는데 이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체수가 왕성하게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12월, 1월이 번식기인데 이 5월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7, 8마리에서 많으면 한 10여 마리까지 낳거든요. 네. 그럼 계속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체수는 늘었고 겨울에는 먹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도심으로 출몰하게 되는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네. 문제는 우리 이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피해 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어떤 제도적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게 좀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멧돼지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하곤 하는데요. 화면 보고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도서관 출입문을 들이받습니다. 혼비백산한 학생들이 긴급히 몸을 피합니다. 도서관 건물 안에서 대입 수시 모집 시험이 진행 중이었는데 건물 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 4, 50m 거리를 전력 질주해가지고 조리실 그 강화유리를 충격해가지고 튕겨나가면서 우측으로 있던 남자 화장실을 탁 쳐들어간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엽사가 멧돼지를 사살할 때까지 1시간 동안 소동은 계속됐습니다. 멧돼지는 몸무게가 150kg에 달하는 수컷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5월 새벽 서울 홍대 앞 거리입니다. 여기가 돼지야?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질주합니다. 길 가던 사람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죠. 위험하네. 조심해요. 119. 위에 멧돼지. 네, 위쪽이 올라갔어요. 저기 위에 저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멧돼지를 쫓아가며 실탄 6발을 발사했습니다. 멧돼지는 총상을 입었지만 골목을 돌다 그대로 도망칩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서 처음으로 목격된 멧돼지는 홍대 입구역까지 갔다가 다시 연세대로 돌아와 4km가량을 돌아다녔습니다. 큰 강아지로 오해해서 이렇게 또 귀엽게 이렇게 봐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계셔가지고 좀 많이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이죠.
큰 강아지로 오해했다는 거는 상당히 아니, 아찔하네요. 어느 누가 신촌 홍대거리 가장 번화가잖아요. 못하죠. 네, 대학 가구 가장 도심에 있고 번화가인데 네. 거기에 야생 멧돼지가 출몰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멀리서 보고 굉장히 커다란 강아지인데 요즘에 개물림도 많이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예, 좀 예. 꺼리겠습니다만 저게 5월이니까 저 때만 해도 다가가서 만져주려고 하는 시민까지 있었다는 거죠. 네. 묵니다 멧돼지가 송곳니가 특히 수컷들이 송곳니가 발달해 있거든요. 물면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보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안전을 도모해야죠. 우선 자신이 안전하게 피하는 방식을 전문가로부터 좀 잘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네.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바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멧돼지가 근래 들어서 이제 개체수가 늘고 또 이제 먹이가 부족하다는 이제 보충 설명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근래 들어서 이렇게 도심에까지 멧돼지가 출현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설명하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이제 겨울철에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12월에서 1월이 멧돼지의 짝짓기 기간이 됩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이 어미하고 같이 있던 새끼들은 어미 곁을 떠나야 해서 새로운 또 서식지를 찾기 위해 이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먹이를 찾기 위해서 민가 지역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멧돼지가 평상시에는 사람을 피해 다닙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그리 강한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번식기라든지 자기 고유 영역을 침범당했다든지 또한 어떠한 이유로 간에 흥분하였을 특히 도심에 나왔을 때는 흥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때는 물불을 안 가릴 정도로 아주 공격성이 강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멧돼지는 직진을 하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습니다. 멧돼지는 시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에는 반응을 하지만은 서서히 움직이거나 고정적인 물체에는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은 이러한 것을 잘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멧돼지 도심 출몰은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정확한 서식 지역 분포와 개체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식 지역의 출입 통제라든지 개발 제한 등의 보전 대책과 함께 현행 수렵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이러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딱 지금이 또 멧돼지 짝짓기 철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한 마리의 암컷에 여러 마리의 이제 수컷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밀려난 수컷들이 또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지금의 민감한 시기고 5월 출산 전후에서도 새끼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작동한 멧돼지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태계, 우리나라 자연 생태계에서 멧돼지가 최정점에 있거든요. 멧돼지의 개체를 조절할 수 있는 동물은 맹수, 그러니까 늑대라든가 호랑이밖에 없는데 국내는 거의 멸종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를 좀 수렵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 방법 외에는 개체를 자연 조절할 방법은 없다는 게 문제고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멧돼지들이 자꾸 내려오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대나무밭이 온통 파헤쳐졌습니다. 한창 돋아난 죽순은 죄다 뜯겨 나갔습니다. 멧돼지의 흔적입니다. 멧돼지가 밑동을 뜯어먹고 버린 죽순들입니다. 이제 시방 수확시키는데 수확을 못해요. 아침에 여기 대밭에 이거 작업으로 올라기도 아침에 일찍 어딜 못해요, 무서워서. 수확을 앞둔 논 한가운데 널찍한 길이 났습니다. 멧돼지가 다 자란 벼를 훑고 간 자리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여기 먹고 저기 먹고 계속 먹어갖고 논마다 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거 농사 짓겠느냐고요. 연근을 재배하는 또 다른 논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밤사이 멧돼지들이 파헤쳐놓은 구덩이가 이곳에서만 10군데가 넘습니다. 피해가 상당하네요. 네. 피해 집계는 되고 있습니까?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피해가 가장 큽니다. 네. 인명 피해 조심해야 되지만 우선 이 농사 짓는 곳들, 농가들의 피해가 제일 큰데요. 우선 멧돼지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먹이가 원래 초식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만 도토리 이런 게 산에 없다 보니까 이 잡식성으로 진화하면서 쥐도 잡아먹고요. 토끼도 잡아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거나 다 먹는 이 짐승이 됐습니다. 네. 지금 농작물 피해는 첫 번째로는 채소가 제일 심합니다. 네. 채소밭을 다 헤쳐놓고요. 두 번째는 벼. 아까 보셨죠? 논에다 길을 내버리고 벼도 이제 뜯어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일들입니다. 주로 배, 포도, 사과 이런 순의 이제 작물 피해들이 크거든요. 지난해에 16억 원이 좀 넘는 피해액이 났고요. 그 전에는 24억 원이 났기 때문에 한 해 사이에 좀 감소는 했습니다만 개체수 증가에 따라서 피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야생동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엔 멧돼지뿐만이 아니라 고라니, 까치, 네. 청설모 네. 때문에도 그 피해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산 피해를 포함해서 피해의 제 1위에는 까치가 있었습니다. 네. 까치가 생태계 교란하고 작물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는데 그렇죠. 순위가 바뀐 겁니다. 네. 지금 멧돼지가 1위로 올라섰고요. 2위가 고라니. 고라니도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아하. 이 까치가 3위로 내려앉았어요. 이 100헥타르를 기준으로 보면 까치는 조류기 때문에 수가 많아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힘 자체가 약한데 멧돼지는 지금 4.9마리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네. 100헥타르 면적에 5마리만 있어도 가장 큰 피해를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고라니, 세 번째가 까치, 네 번째가 청설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또 보시면 최근에 오소리가 도심에서 사람에게 덮치는 그런 사고도 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야생동물에 대한 사고가 많아질 텐데 이 집계에 빠져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들이 들깨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이 늑대는 우리 생태계에 없지만 앞으로 들깨화된 유기견들이 생태계 속에서 멧돼지와 또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동물로 인해서 다치거나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됐을 때 이걸 방금도 그 보상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걸 달리 보상을 그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에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차에서 내린 주민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주민에게 달려진 것은 60cm가량의 야생 오소리였습니다. 당황한 주민은 오소리를 떼어내려고 애쓰지만 쉽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내리자마자 뭐가 확 물어갖고 뭔지 몰라서 소리를 막 살려달라고 질렀던데 가까스로 차 안으로 몸을 피했지만 오소리는 집요합니다. 피해 주민은 두 다리와 팔을 심하게 물어뜯겨서 응급 수술까지 받았고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술비, 입원비, 간병인 비용을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병원 비도 제가 스스로 다 정산을 해야 되고 통원비와 그 재활 비용과 또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혼자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저런 경우도 또 다 있네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경우가 사망까지도 이를 수도 있잖아요. 사망도 있었습니다. 2015년에 경북 군위군에서 산을 오르던 50대 여성이 예. 멧돼지한테 물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년 전입니다. 보상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자체 차원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예. 일부 위로금 같은 것을 이제 전달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저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강제 조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곳은 주로 이제 기초자치단체, 시나 군인데 이쪽에서도 이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하나의 좀 해결책이 이 군위군, 아까 이 2년 전에 여성 사망한 그곳에서 군의회에서 의결한 게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개인적으로 그걸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라는 아닙니다. 건가요? 군에서 가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치료비는 이제 상한액이 100만 원까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위로금을 한 500만 원까지 전달할 수 있어서 예. 이것도 뭐 대단한 보상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국내에선 최초로 지자체가 이러한 보험에 가입을 한 사례가 나왔고요. 지금 관련 법이 자연재해에 의해서도 이 지자체가 혹은 정부가 보상을 하잖아요. 네네.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법제화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는 한데 이 법이 아직 통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뾰족한 방법은 없는 수고요. 결국은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스스로 자구적인 보험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사례가 많아질 것이어서 법제화가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네. 당장은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